람즈님, 바리스타들마다 추출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댓글들이 있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의심해 볼 만한 건 바로 이 템핑입니다. 템핑으로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짜 많이 나요. 저희가 수치화 시킬 수 있는 템핑 장비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푸프레스 오토 템핑기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인더 아래 두고 사용하는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바 위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번 달 람지 초이스에서 말코닉 265S-GBW, 280S-GBW에 호환되는 푸프레스 M3, M5 모델을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이걸로 조절이 되는데 1kg 단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최대 30kg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템핑 압력을 10kg 단위로 나눠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10kg, 20kg, 30kg 이렇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추출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맛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출을 끝냈고 제가 뜨거운 물 부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럼 우선 추출 시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니저님, 혹시 추출 시간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더 세게 누른 커피 퍽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쵸. 보통은 이 30kg로 한 게 더 세게 눌렀으니까 더 단단하게 됐으니 내려올 때 느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출 시간이 길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우선 추출 시간 알려드리면 10kg 힘으로 한 게 26초, 그 다음에 20kg 힘으로 한 게 28초. 요건 저희 예상대로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반전인 게 30kg의 힘으로 한 거는 25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0kg 힘으로 한 거보다 추출 속도가 더 훨씬 빨랐습니다. 물론 템핑 압력 말고도 다른 변수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울을 사용해서 똑같은 도직량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환경 변수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 개입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템핑 세기를 올렸을 때 추출 시간은 증가하다가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지금은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증가되고 감소한다, 이건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템핑 세기가 달라지면 추출이 변화한다는 거. 자, 그러면 추출 시간뿐만 아니라 맛도 다른지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쭉 먹어봤거든요. 온도 조금 내려갈 때까지. 자, 하나하나 맛을 설명드리면 일단 가장 낮은 키로수로 한 10kg로 한 1번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이 커피가 억셉트 커피의 C타입 블렌드인데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이 좋은 커피거든요. 근데 이 커피에서 산미가 정말 은은하고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단맛이 잘 받쳐주다 보니까 아주 밸런스 있게 맛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평가를 좀 해보자면 2번 20kg로 한 건 어떤 맛이 나냐면 일단 1번보다 전체적인 맛이 강해요. 그게 신맛도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무게감도 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부드러운 커피라면은 20kg로 한 거는 좀 더 강도가 강한 커피다, 이런 느낌이 나고, 이 3번은 독특합니다. 3번에서는 신맛이 가장 툭 튀어오르듯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산미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 3번 30kg로 한 커피에서는 산미가 조금 부담스럽게 살짝 찌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10kg랑 30kg만 비교를 해봤거든요. 20kg 힘의 차이가 나는, 명확하게 비교가 돼요. 지금 10kg 힘으로 한 거는 채널링이 크게 나지 않은 밸런스 있는 맛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이 30kg는 채널링이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초반에는 시큼한 신맛이 좀 났는데 지금은 또 끝에 쓴맛이 부정적으로 남아요.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매니저님도 이 두 개만 한번 비교해보세요. 매니저님 이 두 개 드셔보시니까 차이 많이 나죠? 네. 저는 30kg가 더 세게 눌러가지고 커피가 더 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커피 맛은 약간 연한데 근데 뒤에 텁텁한 맛도 있고 해가지고 30kg가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맛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여러분 물론 이게 지금 한 번 실험을 한 거다 보니까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실험한 결과와 이론을 토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10kg에서 20kg로 했을 때 바디가 더 무거워지고 맛이 강해진 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퍽이 단단하게 압착이 되게 되면은 이 바스켓 내부에 걸리는 저항도 올라가고, 저항이 올라간다는 말은 즉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출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지용성 성분, 오일 같은 이런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에스프레소의 바디감 그리고 오일리한 느낌들이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훨씬 더 무겁고 전체적인 맛의 강도를 조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에서 30에서는 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밸런스가 깨진 마치 채널링이 난 것 같은 맛이 날 수 있냐? 이거에 답변을 드리면 유추긴 하지만 저항을 너무 높이게 되면은 채널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추가되는 걸 퍽이 너무나 많이 맞게 되면은 이 물들은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한 틈새를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약한 틈새로 물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채널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바텀리스로 봤을 때는 정확한 채널링의 양상이 크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텀리스로도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CT로 찍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맛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커피 맛이 맹맹합니다. 맹맹하면서 끝이 부정적인 쓴맛, 초반에는 톡 튀는 신맛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맛적으로는 100% 채널링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론을 대입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저항을 너무 높여서 채널링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템핑을 여러분들이 세게 하시게 되면은 저항이 올라가서 커피가 무거워질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세게 하면 채널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추출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10kg의 힘으로 템핑하는 사람이 추출 시간을 25초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다음 근무자가 20kg 힘으로 세게 템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동일 세팅으로 추출을 해보니 뭐 29초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매장은 25초로 맞추라고 사장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2번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입자가 좀 곱나 보네? 하고 입자를 굵게 조정하겠죠. 원래 그 전 세팅이 잘 맞춰져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커피의 맛과 향이 애초에 달라져 버려서 처음에 잡은 그 기준값에서 세팅이 많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추출 시간을 가이드로 삼기 위해서는 템핑 압력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진님, 제가 유튜브 보니까 템핑을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두세 번 하는 사람도 있던데 템핑 횟수가 커피 맛에 영향을 주나요? 횟수도 압력만큼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푸프레스 M3 모델이 다양한 템핑 모드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드에 따라서 템핑 횟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횟수에 따라서 추출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맛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회, 2회, 3회 템핑 횟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M3 모델 같은 경우는 P0부터 P4까지 템핑 모드가 총 5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P4, P0, P3 또 3가지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템핑 횟수 1회, 2회, 3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니저님,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추출 시간이? 아무래도 여러 번 한 게 그래도 더 단단해져가지고 물이 투과되기 어려워서 추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3회가 가장 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제가 사실 이거 촬영하기 전에 저 혼자도 실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횟수를 늘리면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재밌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알려드릴게요. 1회 진행한 게 27초, 2회 한 게 24초, 시간이 3초나 줄었어요. 자, 마지막 3회 한 거는 25초. 그러니까 2회보다는 1초 길지만 1회보다 시간이 둘 다 짧게 나왔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채널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채널링이 아니고 다른 영향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채널링인지는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개를 다 마셔봤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회만 한 커피는 아까 저희가 템핑 압력 비교했을 때 20kg로 한 것처럼 밸런스 있게 나왔습니다. 맛 괜찮아요. 강도 있고 밸런스 있고 맛있거든요. 근데 2회, 3회는 마치 아까 템핑 압력에서 30kg로 한 거 있죠. 오히려 밍밍하게 나온 거, 채널링 나서 끝이 지저분하고 이 두 개가 약간 그런 맛이 납니다. 지금 시간도 빨리게 나왔지만 맛적으로도 가운데가 빈 듯한 가벼운 느낌이 나면서 끝에 부정적인 쓴맛이 스멀스멀 남아있거든요. 이런 맛이 나면 저는 항상 채널링으로 거의 보는데 얘네 두 개에서 그런 맛이 지금 나고 있어요. 매니저님도 요거 한번 또 비교해보세요. 맛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아까 근데 했던 실험이랑 똑같이 3회 한 게 훨씬 더 연하고 그쵸? 1회 한 게 좀 더 커피 맛이 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일 진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2회, 3회가 오히려 연하게 느껴지는. 자,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횟수도 템핑 압력이랑 비슷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여러 번 횟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겠지만 이 퍽의 밀도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압착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2회, 3회 한 게 조금 더 퍽의 저항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퍽의 저항도 높아지면서 바스켓 내부에 걸리는 압력도 높아지니 지용성 성분이 많이 나와서 커피의 강도가 강해지고 커피의 바디감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그게 특정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은 채널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추출하는 조건 자체가 제가 지금 새로 바스켓 하나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스켓이 제가 평소 사용하던 바스켓보다 좀 더 고운 입자를 쓰는 바스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커피들이 생각보다 고운 입자를 사용하는 중이고 도직량도 무려 22g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물이 투과하기 엄청 쉬운 조건은 아니에요. 물론 바스켓 자체가 저항을 낮춰주긴 하지만 입자와 도직량만 봤을 때는 저항을 꽤 올리는 상태다 보니 여기서 탬핑을 너무 세게 하거나 탬핑을 여러 번 해서 퍽의 밀도 자체를 너무 높여버리게 된다면 이 입자가 너무 곱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공급도 별로 없다 보니까 물이 지나갈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물은 어쨌든 뚫어내려고 하니 밀도가 낮은 틈으로 뚫어내서 채널링이 발생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저의 내피셜 유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역시 탬핑은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최고군요.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안 좋겠네요. 근데 이건 또 아니죠.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커피가 미디엄 라이트 계열의 커피고 굵은 입자를 사용해서 그 커피의 밝은 양을 뽑아낼 거다. 그러면 탬핑 1회만 하고 막 10kg 힘으로 하면 추출이 그냥 터져버려요. 10초, 12초 이렇게. 그 상태에서는 탬핑 압력을 30kg로 올리고 탬핑을 3번 때리는 게 적정 저항을 만들어둬서 그 굵은 입자에서도 성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람지님,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커피 향을 좀 많이 잘 뽑으려고 탬핑을 4번, 5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탬핑을 뭐 4-5번 한다. 또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뭐 7번, 8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들었을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탬핑을 많이 할까? 저 사람이 사용하는 커피가 미디엄 라이트 계열이고 그리고 굵은 입자를 쓰기 위해서 저항을 맞추기 위해 탬핑을 7번, 8번 하는구나. 극단적인 예시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커피, 추구하는 맛, 사용하는 도직량 분쇄도에 따라서 탬핑의 압력과 횟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즉 탬핑을 하나의 추출 변수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동으로 탬핑 변수를 조정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일관성이 떨어지고 여러 명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맞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얘들아 25kg의 힘으로 탬핑 3번 하렴. 매번 25kg로 눌러라 3번을.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나도 똑같이 못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탬핑이라는 것을 하나의 추출 변수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사용했던 푸프레스와 같은 자동 탬핑기를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탬핑 압력과 횟수에 따른 추출 차이, 맛 차이를 알아봤고 저희가 오늘 사용한 푸프레스 M3 그리고 M5 모델은 12월 람지 초이스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탬핑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